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영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김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과거에 임신과 출산으로 5년간 경력 단절 여성으로 지낸 경단녀였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경험과 경력의 차이 아세요? 경험은 이력서에 한 줄도 못 적고요. 경력은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경력 단절 여성이었잖아요. 그 말은 제가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늙은 사회 초년병이었습니다. 5년의 육아 기간은 사실 경력보다 더 치열합니다. 하지만 단 한 줄도 이력서에 못 적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제 경력 이력서를 보고 5년간 쉬었구나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사실 좀 억울합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사회는 저한테 정말 정확하게 너는 참 부족해 라고 말해주더군요. 어느 날 사장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시더군요. 김재희 씨, 다른 통역사 불러놨으니까 집에 가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잘린 거죠. 네. 5년간의 경력 단절 기간은 저한테 경력도 가져갔지만 실력도 가져갔고 젊음도 가져갔습니다. 네. 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제가 극복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용주나 저의 상사들, 너는 부족해 라고 자꾸 말해주는 그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 부모님, 아이들. 그분들은 제가 다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나 잘 키워. 아니면 이렇게 돈 안 벌어도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아침마다 엄마 가지 마라고 울어대는 저 시끼들. 네. 쟤들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인종이 하나 있는데요. 힘들 때마다 정말 때려치고 싶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냥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경단녀로 지냈었을 겁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이 3대 부족 사항을 메꾸는 게 저의 하루입니다. 자, 첫 번째, 실력이죠. 실력이 없으면 아무도 저를 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열심히 제가 실력을 쌓아도 또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나 꼭 모든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나면 졸음을 이겨가면서 밤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부족한 게 항상 잠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놀아줘 하면 항상 그래 우리 병원 놀이 하자. 나 환자. 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누워 있으려고. 그러면 애는 주사 한 방 넣고 다 나았어요 해요. 그럼 나는 아직까지 아프고 나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끝까지 얘기해서 막 어떻게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애는 쑤시고 째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부족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한 것이 관계 정리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결정을 내린 거죠.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관계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까지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비타민법이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비타민이 결핍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이잖아요. 하지만 좀 남으면 어떠나요? 그냥 나오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비타민의 양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관심이나 사랑이 부족하면 꼭 아프거나 사고를 칩니다. ADHD 이런 것도 다 관심 부족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관심과 사랑을 챙겨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양만 챙겨줍니다. 그 이상은 아이들이 알아서 배워가더라고요. 스스로 깨우치는 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9년간 지금 거의 다시 사회에 나온 지 9년이 되었거든요. 이 9년 동안 저는 그냥 제가 하던 일로 그냥 돌아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저의 가치를, 몰랐던 저의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미장원에서 통역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네, 죄송합니다. 저희 시대는 미장원이었거든요. 네, 미용실에서 열심히 통역을 하고 있는데 뭐 딱히 통역할 게 많지 않아서 그 원장님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저더러 아니 이렇게 손이 빠른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집에서는 아이를 키우면 더 극박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변기에 앉아서 응가를 하고 엄마 똥 닦아줘 이럽니다. 근데 둘째는 저기 누워서 기저귀에 똥 산 거예요. 쟤도 닦아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마려운 거예요. 네, 어느 똥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똥인가요? 상상해 가세요. 네. 이런 순간 우리는 항상 잘 처리해 나갑니다. 뭐 미용실에서 보조 업무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아이의 옹알이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울거나 웃거나 뭔가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얘기를 하는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알아들어야 하다 보니까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 얘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가면 고객님이 조금 두서없이 얘기해도 제가 그 말을 너무 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고객님이 저더러 야, 이해력이 빠른 통역사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맨날 흘리고 쏟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항상 제가 치우고 하던 이게 몸에 배다 보니까 제가 일하러 가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려심이 많은 통역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가는 그 순간만큼은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와야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최대한 많이 알아서 다음에 또 비슷한 통역이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 가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질문하고 자료를 열심히 짬날 때마다 봤더니 야, 정말 노력하는 통역사다, 정말 전문성을 가진 통역사라고 해주시던 거예요. 저는 제 5년간의 경력 단절 기간이 그냥 잃어버린, 이력서에서는 쉬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의 기간이 마치 제 삶의 비료처럼 여기저기 제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더 많은 관계들과 엮여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보다 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 내 계획, 내 꿈과 무관하게 잠시 접고 그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썩고 있을 인간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썩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비료는 어떤가요? 썩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썩어야 제대로 된 영양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 언제 맞닥뜨릴지 모른 그 잠시 썩을 기간이 제대로 썩으면 우리 삶에 정말 큰 영양분이 되어서 내 가치를 저도 모르게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경험이나 시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